요즘 AI 주식 때문에 머릿속에 좀 복잡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거품이라는 말도 들리고 또 이미 너무 오른 건 아닌가? 지금 들어가긴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회를 잡아야 할지 아니면 일단 위험을 피해야 할지. 네. 그 질문이야말로 지금 뭐랄까 월스트리트랑 투자자들이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AI 기술 또 관련 투자 열기가 과연 언제까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다들 정말 주목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 보이니까 더 그런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AI 투자 열풍을 보는 상당히 흥미로운 시각 하나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웰스파고의 수석 주식 전략가 오성건의 분석인데요. 이 분 주장이 상당히 뭐랄까 도발적이요. 아, 그래요? AI 주식에 거품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언뜻 들으면 좀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거품인데 투자하라니. 그렇죠. 왜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 그 논리는 뭘까? 또 현재 시장 상황은 이걸 어떻게 뒷받침하거나 아니면 반박하고 있을까? 네, 궁금하네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고 시장을 이해하려는 당신에게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같이 한번 탐색해보죠. 좋습니다. AI 주식, 정말이지 뜨거운 감자입니다. 거품일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도 있고 동시에 야 이거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초조함도 있고요. 네, 공존하죠. 오성권 전략가의 메시지는 이런 고민을 그냥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 같아요. AI 주식의 거품 논란, 있어도 지금 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강력하네요. AI가 거품이라면 투자자는 그 거품의 올바른 편, 그러니까 상승하는 쪽에 서고 싶어 할 것. 이 말이 저는 특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렇죠. 그분이 강조하는 게 바로 우측꼬리 위험, 영어로는 right tail risk라고 하죠. 이걸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우측꼬리 위험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AI가 정말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엄청난 거품으로 편명될 가능성, 바로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상승 잠재력, 거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될 리스크 자체가 오히려 엄청난 기회일 수 있다. 약간 역설적인데요. 맞습니다. 하방 위험보다는 그 누구도 예상 못한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런 주장이 나온 시점이 참 흥미로워요.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한 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고, 네, 그랬죠. 특히 그 AI 대장주 엔비디아 관련해서 논란도 있었잖아요. 엔비디아가 투자한 회사들이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준다? 이거 약간 순환거래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에 시장 심리가 잠시 좀 위축되기도 했고요. 네, 맞아요. 그런 우려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가라는 조언이라니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그런 시장의 불안감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분석이라는 점, 그게 중요해요. 오성권 전략가는 과거 닷컴 버블 붕괴 때를 한번 돌아보라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이요? 네. 2000년 버블 정점에 이르기 직전에도 보면 아시아 금융위기도 있었고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하기도 했고 심지어 연준이 금리를 막 1.75%포인트나 올리는 그런 악재들이 계속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나 조정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꼭 버블 붕괴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닐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을 보면요. 기술 섹터는 2000년 3월에 버블 정점을 찍기 바로 직전 6개월 동안에요. 무려 61%나 급등했어요. 와, 61%요?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례들을 볼 때 지금 거품 논란이나 일부 조종에도 불구하고 AI가 주도하는 상승 랠리가 아직 끝난 게 아닐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거품이니까 팔아라. 이게 아니라 거품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에 베팅하라. 참, 다른 시각이네요. 네, 그런 논리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 움직임은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요? 오성관 전략가는 시장 내부에서 자금 흐름에 좀 변화가 보인다. 이렇게 진단한다고요. 네, 맞아요. 그가 포착한 건 최근 시장이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먼저 올랐던 금리 민감주들 있잖아요. 거기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다시 AI 관련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순환매가 일어난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뉴스에 금리 민감주를 팔고 다시 AI로 돌아가는 순환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왜 다시 AI로 돌아온다고 보는 걸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닌데요. 그거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단순히 금리가 언제 내릴까, 얼마나 내릴까 하는 그런 거시적인 변수에서요. 개별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 그러니까 펀더멘털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금리 인하 기대는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 이제는 진짜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에 집중할 때다. 그렇죠. 이제는 진짜 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AI 기업들이 가장 뛰어나다. 이런 판단이신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는 현재 전 세계에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최고의 스토리를 가진 기업들은 단연 AI 기업들이다. 이렇게 단언해요. 와, 단원까지요? 네. 그만큼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 혁신이 계속되고 있고 이게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다. 이런 확신이죠.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전제 조건도 딱 제시합니다. 어떤 거죠? 바로 AI 기업들이 구체적인 성과, 그러니까 강력한 실적 성장, 그리고 명확한 수익화 모델, 이걸 계속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금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냉정한 시각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 그냥 뜬구름 잡는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이 말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AI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AI도 워낙 분야가 넓으니까요. 그는 현재 자본 지출 수혜주, 영어로는 캐펙스 테이커즈라고 하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자본 지출 수혜주요. 그게 뭐죠? 쉽게 말하면 AI 기술을 구현하려고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들을 말합니다. 아, 예를 들면요. 대표적인 예가 AI 칩 만드는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이나 관련 장비 업체들, 이런 데들이겠죠. AI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기업들의 AI 투자가 생각보다 빨리 좀 둔화되거나 멈추면 이 자본 지출 수혜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오성권 전력과 본인도 AI 자본 지출 사이클이 꺾이는 것이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단일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명확히 인정해요. 아, 인정하는군요. 네, 이게 현실화되면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는 아직까지는 그런 급격한 둔화 조짐, 그런 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근거가 있을까요? 과거 기술 분야의 대규모 투자 사이클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AI 관련 자본 지출 규모가 아직은 역사적인 정점 수준까지는 안 갔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아, 아직 더 투자할 여력이 남아 있다. 네, 그렇죠. 기업들의 AI 투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그렇군요. 그럼 AI 자본 지출이 계속되는 한 이 수혜주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럼 이걸 좀 더 넓은 시장 관점에서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당분간은 시장 상승이 계속해서 소수의 AI 주도주들의 일에서만 이끌려가는, 그러니까 좀 좁은 범위의 랠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골고루 오르기보다는 AI라는 강력한 테마를 가진 종목들이 지수를 끌고 가는 모습이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다른 분야는 전혀 기회가 없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인수합병, M&A나 기업 공개, IPO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움직임도 보이잖아요. 이런 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물론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M&A나 IPO가 늘어나는 건 자본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는 신호고요. 특히 골드만삭스, JP 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은행들한테는 직접적인 호재가 되죠. 실제로 주가도 좋았죠. 네, 맞아요. 이들 은행 주가가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성권 전략가의 관점에서는 이런 자본시장 회복세만으로는 아직 시장 전체의 주도권을 가져오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 잘 나가는 게 시장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AI가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흐름을 대체할 정도는 아직 아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판단입니다. M&A나 IPO가 늘어나는 거 분명 긍정적이죠. 하지만 AI가 가져올 어떤 경제 구조의 변화나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감만큼 시장 전체로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은 아니라는 시각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여전히 AI 관련주들이 시장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너무 AI에만 쏠리는 것도 사실 좀 불안한데요. 혹시 이 좁은 랠리가 좀 더 넓게 퍼져나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떤 변수가 좀 작용해야 할까요?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오성권 전략가는 그 핵심 변수로 주택시장을 딱 꼽고 있어요. 주택시장이요. AI랑 주택시장에 무슨 관계가 있죠? 그는 주택시장의 활동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조업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주택시장이랑 제조업이랑 연결고리가 뭔가요?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 사람들이 이사를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가구나 가전제품, 인테리어 자재 같은 내구재 소비가 늘어나죠. 아, 그렇죠. 이런 소비 증가는 관련 제조업체들의 생산 확대로 연결되고 결국 제조업 전반의 경기 회복에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주택시장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금리인가요? 핵심은 금리입니다. 그는 현재 높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주택 구매 심리를 위축시키고 거래를 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해요. 그렇죠. 지금 너무 높죠. 네. 그래서 금리가 지금보다 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아져야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그는 주택 가격 자체가 오르냐 내리냐 보다는 매매 건수나 신규 착공 건수 같은 활동성 지표에 더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 거래량 같은 거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 몇 주간 발표된 관련 지표들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이네요. 만약에 금리가 생각보다 늦게 내려가거나 주택시장 회복이 계속 지연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AI 중심의 이 좁은 시장 상승세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AI 관련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금리보다는 자체 성장 동력에 더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환경이 좀 불확실하고 다른 섹터 회복이 더딜수록 오히려 AI로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예상보다 빨리 금리가 인하되고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는다. 그러면 그때는 AI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다른 분야로도 온기가 퍼져나가는 좀 더 건강한 시장 랠리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주택시장 관련 지표들, 예를 들어 기존 주택 판매량,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주택담보대출 금리 동향,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AI 외에 다른 분야로 투자를 좀 넓힐 타이밍을 잡는 데도 참고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외에도 참고할 만한 정보들이 몇 가지 더 있었죠? 네, 몇 가지 좀 흥미로운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선 오성권 전략가 본인이 S&P 500 지수 목표치를 상당히 높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얼마나요? 올해 말에는 6,650, 그리고 2026년 말에는 무려 7,20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7,200이요? 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데요? 네, 그러면서 승자가 계속 이기는 위너스 킵 위닝 시장이 될 거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의 강한 자신감을 좀 엿볼 수 있죠. 정말 AI의 힘을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전망을 좀 뒷받침하는 듯한 기업 소식들도 있었어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요.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그 칩 수요가 늘면서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실적 전망치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고요. 아, 마이크론 실적이요? 네, 중국 기업들도 AI 경쟁에 막 뛰어들고 있죠. 맞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이죠. 알리바바. 그 CEO가 기존 목표보다 더 많은 자금을 AI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또 엔비디아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AI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네요. 네, 또 아마존.com 주식에 대해서도 웰스파고는 클라우드 사업에서 AI 수혜를 기대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AI 투자가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낙관적인 전망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데이터도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현재 시장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라는 곳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최근 미국 가계의 총 금융자산 대비 주식 보유 비중이 50.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될 수 있죠? 주식 시장이 좋으니까 다들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화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가계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아졌던 시기 이후에는 장기적인 주식시장 수익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 과거에도 그랬었나요? 네, 닷콩 버블 정점이었던 2000년 초나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됐어요. 즉, 과거 데이터는 지금이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다소 위험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셈입니다. 지난 10년처럼 높은 수익률에 앞으로 10년 동안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고군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와, 이건 오성권 전략가의 낙관론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관점이네요. AI 혁명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 거다. 이런 기대와 아니 그래도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경고가 딱 충돌하는 지점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정보들을 다 정합하면 한편에서는 AI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 시장을 계속 끌고 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막 넘쳐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주택시장이라는 거시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 또 역사적 고점 수준에 달한 가계 주식 비중 같은 경고 신호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참 복잡하네요. 네, 지금 시장이 얼마나 다면적이고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당신이 현재 시장 상황을 좀 균형 있게 이해하려고 할 때 이처럼 상반된 시그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분석과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우리는 뭘 좀 얻어가야 할까요? 오성관 전략가의 관점을 따라가 보면 AI 거품 논쟁 자체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 변동성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의 핵심 메시지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대응하라. 뭐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맹목적인 추종은 좀 경계해야 합니다. 그 역시 강조했듯이 AI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계속되려면 결국에는 실질적인 펀더멘탈, 그러니까 꾸준한 실적 성장과 수익 창출 능력, 이게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실적이 중요하죠. 따라서 개별 기업의 가치를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또 AI 관련 자본 지출이 계속 이어지는지 이걸 면밀히 추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의 온기가 언제쯤 퍼져나갈 수 있을지 가늠하기 위해서는 아까 강조했던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 이걸 중요한 변수로 계속 주시해야겠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관점이 복잡한 시장을 이해하려는 당신의 고민에 또 하나의 좀 유용한 생각의 틀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로 다른 오성건 전략가의 분석 외에도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속에는 피터 틸이 왜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을까? 라거나 전통적인 분산 투자는 이제 죽은 개념인가? 와 같이 상당히 흥미롭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었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소수의 거대 AI 기업들이 시장의 부와 관심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에서요. 오랫동안 투자의 황금률처럼 여겨져온 분산 투자의 원칙, 이걸 어떻게 재해석하고 당신의 전략에 적용해야 할까요? 아, 분산 투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라. 네.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당신이 스스로 더 깊이 고민하고 탐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가 당신의 생각에 새로운 영감과 자극이 되었기를